여러분, 우리가 꼬박꼬박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혹시 매달 건강보험료 내실 때, 국민연금 빠져나갈 때, 내가 낸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병원 가서 진료비 내고 약국에서 약값 내고 나오시면서 아, 내가 매달 보험료를 이만큼 내는데 왜 이렇게 본인 부담이 크지?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놀라운 수치가 하나 나왔어요.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 무려 992건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68억 원에 달합니다. 1000건에 육박하는 건수가 적발됐다는 건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이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혈세 도둑질이 적발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쓴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으로 새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아시게 됩니다.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수의 계약을 따내는 수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둘째,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보험료와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숫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함정이 있어요. 보조금 부정수급이 결국 시니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전면 점검이 시작됐는지 그 진짜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기획예산처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의심 거래 1만 780건을 추출했고 이 중 총 992건, 667억 7천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요. 전년도인 2024년에는 630건에 493억 원이었거든요. 건수 기준으로 약 1.6배나 폭증한 겁니다. 적발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다 기록이에요. 적발 금액도 2023년 7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직접 주관하고 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까지 합세한 합동 현장 점검에서만 317건, 497억 원을 적발했어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장부를 까보니까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현장 점검에서도 106건 중 97건이 부정수급으로 밝혀졌는데 적발률이 무려 91.5%입니다. 조사한 곳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3세 은퇴자 A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매달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시면서 손자 학원비를 보태고 계셨죠. 그런데 A씨가 참여하던 그 사업의 운영기관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까지 허위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A씨 같은 분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가족 간 부당 거래를 한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77.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중 거의 8건이 특정인에게 돈을 몰아주는 수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그야말로 가족 단위의 조직적 부정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남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668억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26년 대한민국 정부 총예산이 약 728조 원입니다. 668억 원이면 이 중 0.009%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비운 놈만 보면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볼게요. 첫 번째 비교입니다. 668억 원이면 서울 시내 중형 종합병원 한 곳을 새로 짓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두 번째, 전국의 독거노인 약 6만 7천 명에게 1년간 매달 10만 원씩 생활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세 번째, 혹시 매달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 보시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월 25만 원 정도 되는데 668억 원이면 약 22만 가구의 한 달치 관리비를 대신 내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 동네 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전국 22만 가구 거예요. 네 번째, 지방 소도시 중학교 한 곳 신축 비용이 대략 200억 원 안팎인데 668억 원이면 중학교를 3곳 이상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그냥 새어나간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2020년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132건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지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게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더니 2025년에 드디어 992건까지 치솟은 겁니다. 5년 만에 7.5배 폭증한 거예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2020년에는 적발 금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668억 원, 거의 6배 이상 늘었어요. 잠시 202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코로나19가 터졌죠. 정부는 긴급하게 소상공인 지원금,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풀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급하게 돈을 풀다 보니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어요. 서류만 맞으면 일단 지급하고 보자는 분위기였거든요. 실제로 부산에서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서 41억 원 상담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이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까지 수수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됐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해서 세금을 빼돌린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그때 68세 은퇴자 B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퇴직금 3천만 원을 보태다며 버텼어요. 정부 지원금을 기다렸지만 정작 그 지원금은 허위로 신청한 다른 업체에 먼저 가버렸습니다. B씨 아들의 식당은 결국 폐업했어요. B씨는 정직하게 기다린 사람만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눈먼 나랏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방치된 보조금 잔액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끝났는데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그냥 계좌에 쌓아둔 돈, 정산을 하지 않고 묵혀둔 돈, 이런 것들을 전부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완료된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무려 1조 7천억 원을 환수했고 작년에도
추가로 1조 70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합치면 약 2조 8천억 원이에요. 이게 그냥 계좌에 잠자고 있던 돈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조금 받는 사업자들끼리의 문제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면 손해입니다. 국고 보조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내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부 재정이 됩니다. 정부는 이 재정으로 복지사업, 일자리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에 내려보내는 돈이 바로 국고 보조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낸 세금의 일부가 보조금으로 변환되어 각종 복지 서비스로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 기초연금도,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장기 요양보험도 전부 이 보조금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지 예산 파이가 줄어듭니다. 복지 예산이 줄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고 기초연금 인상 여력이 줄어들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2%가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분야였습니다. 지난 6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2,579억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어요. 전체의 76%가 넘는 비중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복지 예산에서 가장 많이 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왜 하필 지금인가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올해 정부 총예산이 728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673조 원 대비 8.1%나 늘어난 적극 재정 기조거든요. 예산이 늘어나면 보조금 규모도 커지고 보조금이 커지면 부정수급 유혹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도 이번에 개정됐는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증빙자료 누락이나 2년 이상 정산을 미루면 자동으로 현장 점검 대상이 되는 것. 부정수급 적발 후 부처의 사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 그리고 2회 개연도 이상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가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행되면 그 물꼬가 훨씬 촘촘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나랑은 먼 이야기 같은데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먼저 소규모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월 33만 4천 원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복지 예산이 축소되어 기초연금 인상이 1년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1만 원만 펄 오른다고 쳐도 연간 12만 원 손해입니다. 겨우 12만 원 하실 수 있지만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0만 명이니까 12만 원 곱하기 700만 명이면 연간 8,400억 원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668억 원 부정수급의 나비 효과가 이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 규모로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신 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미루신 적 있으시죠? 월 평균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약 2조 원대로 추산됐는데, 이 상황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복지 재정 전체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령자의 10명 중 3명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3만 원이면 됐던 진료비가 이제 5만 원이 됐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보조금 부정수급은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고액 시나리오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소득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정부 재정이 악화되면 세율 인상이나 공제 축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연간 2,4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있던 금융소득이 만약 기준이 바뀌면 세금 부담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668억 원의 부정수급이 당장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해마다 쌓이고 쌓이면 결국 세금 인상이나 복지 축소라는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마지막에 드리는 꿀팁 하나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공정하겠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늘어난 건 부정수급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감시 시스템이 강화돼서 더 많이 잡힌 것 아니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정부는 2018년부터 이나라도움이라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부정징후탐지 시스템, 영어 약자로 SFDS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선으로 의심거래를 추출하기 시작했거든요. 1만 780건의 의심건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시스템 덕분이에요. 탐지 역량이 좋아졌으니 적발도 많아진 거라는 해석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단속하면 정당한 보조금 신청자들까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실제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는 복잡한 정산 절차 때문에 보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70세 은퇴자 C씨가 자원봉사로 운영하시는 작은 마을 도서관도 그런 경우예요.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서류 작업이 너무 번거로워서 결국 본인 연금에서 월 20만 원씩 빼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까지 위축시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강영주 실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부정이 중대한 사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고발과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되, 사업 구조 자체가 부정수급에 취약한 경우에는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고치겠다는 뜻이에요.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면서, 부정하게 빼돌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뉴스 한 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방수사국 FBI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고, 부정수급액의 3배를 환수하는 민사제재까지 병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에서도 수십조 원 규모의 구호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드러나서 큰 사회 문제가 됐었죠. 영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기관을 운영해왔고 AI 기반의 사전 탐지 시스템을 일찍이 도입했어요. 그 결과 영국은 부정수급 탐지율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30년까지 기존의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해서 2031년 1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 발표됐거든요. AI가 보조금 집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족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부정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잡아내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마치 CCTV 없는 골목에서 CCTV가 달리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세금이 새는 실체. 둘째, 제도 변화와 복지 영향. 셋째, 숨겨진 함정.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금은 거두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은 재정학에서 유명한 명제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생 일하며 모은 퇴직금이나 연금,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하잖아요. 허투루 쓰면 10년이면 바닥나고 현명하게 쓰면 3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도 똑같습니다. 나라의 품격은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그 세금을 얼마나 공정하게 쓰느냐에서 드러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미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합동 현장 점검을 작년보다 대폭 확대해서 700건으로 늘리고 특별 현장 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적발 위주였다면 이제는 예방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증빙 자료가 누락되거나 2년 이상 정산을 미루면 자동으로 현장 점검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아놓고 정산도 안 하고 잔액도 반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추가 보조금 교부를 아예 중지시킵니다. 제2월 요건도 강화해서 계약이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경우에만 2월을 허용하고 반복적으로 2월하는 사업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낙관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연간 수천억 원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만큼 복지 예산에 여유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인상 여력이 커지고 노인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돌봄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72세 D씨처럼 혼자 사시면서 주 2회 방문, 돌빙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 주 3회로 늘어날 수도 있고 병원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적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겠죠. AI 시스템 구축에 2031년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부정수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환수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적발에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촘촘하게, 더 똑똑하게 세금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고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전면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약속드린 세 가지 모두 회수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세금이 새고 있던 실제. 지난해 992건, 668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가족 간 부당 거래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습니다.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수의 계약을 따내는 수법이 대표적이었죠. 둘째, 달라지는 제도. 합동 현장 점검 700건으로 확대, 위정산 보조금 페널티 신설, 운영관리 지침 전면 개정, 그리고 AI 기반 차세대 인하라 도움 시스템이 2031년에 가동됩니다. 셋째, 숨겨진 함정.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분야였고 6년간 2,579억 원이 새어나갔으며 이는 고스란히 시니어 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6년간 누적 부정수급 3,374억 원 중 환수율은 50.1%에 불과했다는 심각한 현실. 다섯째,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방치된 보조금 잔액 2조 8천억 원을 환수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드렸던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계신 복지 혜택, 기초연금이든 노인 일자리든 건강보험 감면이든 혹시라도 갑자기 줄어들거나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이유를 확인하세요. 보조금 관리 강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부정수급을 목격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110번이나 보조금 통합 포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보조금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아시면 신고하시는 게 결국 여러분의 복지를 지키는 길이에요. 모르고 넘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지만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왔듯이 그 세금이 정당한 곳에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번 전면 점검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고 계신 복지 혜택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